저는요, 매일 견과류를 먹으면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하루에 도대체 몇 알이 적당한 건가요? 나쁜 음식은 안 먹었어요. 정말로요. 그냥 매일 한 줌씩 먹었을 뿐인데 그러시네요. 견과류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요, 먹는 방법이 틀리면 신장이 먼저 버텨내질 못합니다. 네.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은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제대로 먹기만 해도 신장은 아직 기회가 있더군요. 끊는 게 전부 끊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천천히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가장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실 때입니다. 그 질문 뒤에는 대부분 같은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매일 챙겨 먹던 견과류,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믿고 먹었던 그 음식이 사실은 조용히 신장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겁니다. 신장은 참 이상한 장기입니다. 웬만큼 망가질 때까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피곤한 것도 나이 탓, 발이 조금 붓는 것도 나이 탓,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도 물을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져도 많은 분들이 그냥 요즘 기운이 없네 정도로만 느끼고 지내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멍해지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덜 믿었더라면 투석까지 가지 않아도 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견과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견과류는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괜찮다. 약처럼 몸에 좋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써야 하는 보약입니다. 보약도 체질에 안 맞거나 과하면 독이 되듯이 견과류도 똑같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73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치아가 좋지 않아서 딱딱한 음식은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캐슈넛은 부드럽게 씹히니까 간식으로 참 좋다고 느끼셨대요. TV 보실 때 한 봉지, 저녁 먹고 또 한 봉지, 어떤 날은 2봉지까지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을 거라 믿으신 거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쥐어짜듯 아프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니 신장에 결석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 하나가 요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소 물은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한두 컵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캐슈넛을 매일 그렇게 드시면서 물은 거의 안 드셨던 겁니다. 결석이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캐슈넛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마카다미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좋은 지방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마카다미아 100기에 들어있는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밥 2공기, 3공기와 맞먹습니다. 문제는 TV 보면서 한 통을 비우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간식이 아니라 한 끼 식사 이상의 부담을 신장에 지우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61세 남성 환자분 중에 단 음식을 줄이겠다고 마카다미아를 간식으로 바꾼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에 한 통씩 드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살이 조금씩 찌더니 1년 사이 체중이 6kg 넘게 늘었고 혈압과 지방간 수치가 함께 나빠졌습니다. 신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진료실에서 억울해하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비싼 마카다미아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카다미아가 나쁜 게 아니라 양이 문제였다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고요. 신장은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의 뒷정리를 맡은 기관입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걸 많이 먹을수록 양이 많을수록 신장은 더 오래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그렇게 혹사당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견과류는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 하나만 바꿔도 신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이 왜 신장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견과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신장은 더 느려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40대, 50대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서 수치는 아직 괜찮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수치만 보면 아직 정상 범위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어 있는 흐름을 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고 사구체 여과율은 매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요. 바로 이런 시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된 견과류입니다. 소금이 묻어있는 것, 꿀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것, 버터나 오일에 볶은 것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소량 같아 보여도 나트륨과 지방,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는 신장을 동시에 괴롭히는 조합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당분은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의 가장 작은 혈관들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한 번은 70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매일 아몬드를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방송에서 하루 한 줌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하신 거죠.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꿀에 절인 아몬드였습니다. 달아서 맛있고 목 넘김도 좋다고 하셨죠. 문제는 그 한 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으로 들어오는 당분과 나트륨이 신장에는 부담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짜게 드시지도 않았고 밥도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장 수치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는 음식입니다. 대신 미네랄과 단백질, 지방이 농축돼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려면 신장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서 싫다는 이유로 물을 피하십니다. 그러면서 견과류는 계속 드십니다. 이건 신장 입장에서 보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늘 비유로 드는 말이 있습니다. 마른 빨래를 물 없이 세탁기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탁기는 돌아가지만 내부는 마찰로 점점 망가집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잘 씻겨 나가지 못하고 결국 결석이나 염증,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번입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딱 한 번,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간식처럼 집어먹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공복에 들어간 견과류는 위장에도 부담을 주고 혈중 지질 농도를 갑자기 올립니다. 그 여파가 그대로 신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입니다. 제가 권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손가락 3개로 집을 수 있는 정도, 그 이상은 넘기지 마십시오. 손바닥 한 움큼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그 절반도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통풍, 신장질환이 있다면 더 줄여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종류를 섞는 것입니다. 오늘은 캐슈넛, 내일은 아몬드, 그 다음 날은 호두. 이렇게 돌아가며 드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한 가지만 매일 먹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특정 미네랄과 성분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건강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신장을 더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몇 년 뒤 진료실에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견과류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음식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식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건 견과류보다 훨씬 순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진료실에서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분들을 보면 이 습관이 겹쳐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본인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죠.
바로 갈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믹서에 넣어서 갈아 마시는 것, 죽처럼 만들어 먹는 것, 부드럽게 만들어서 위에 좋을 거라고 믿는 방식 말입니다. 특히 견과류를 갈아서 우유나 두유에 섞어 드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치아가 약해져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음식을 씹는 과정은 단순히 치아 문제만이 아닙니다. 씹는 동안 침이 분비되고 위와 장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갈아서 마시면 이 과정이 거의 생략됩니다. 영양분이 아주 빠르게 흡수되고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혈중 지방과 단백질 농도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갑니다. 이걸 정리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신장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건강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아몬드, 호두, 바나나, 꿀, 우유를 넣고 갈아서 한 컵씩, 맛도 좋고 속도 편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이상하게 신장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적어 오시게 했더니 그 스무디가 매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건강 주스가 아니라 신장에는 매일 주는 시험입니다. 갈아서 마시면 양 조절도 어렵습니다. 씹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오지만 마시면 그 신호가 늦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견과류는 갈수록 더 위험합니다.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흡수가 빨라지고 그만큼 신장의 부담도 커집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밤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출출하면 견과류나 바나나, 우유를 간단히 드십니다. 잠도 잘 온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신장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면서도 동시에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에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야간 소변이 잦은 분들, 새벽에 두세 번씩 깨는 분들, 이 습관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신장이 밤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나 우유, 두유를 밤에 드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을 위하는 식사는 덜 먹는 식사가 아니라 때를 지키는 식사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견과류는 절대 밤 음식이 아닙니다. 늦어도 오후, 가능하면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정보의 속도입니다. TV, 유튜브,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건강 정보는 대부분 젊고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한 줌, 매일 챙겨 드세요. 자연식이니까 안전합니다. 이런 말들이 어르신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든 몸은 같은 음식을 전혀 다르게 처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 습관은 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매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해드리는 신장을 덜 지치게 하는 견과류 습관과 견과류를 대신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선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식탁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건 특별한 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좋다고 믿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견과류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끊지 말고 바꾸시라고요. 제가 실제로 어르신들께 권해드리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견과류는 간식이 아니라 반찬처럼 생각하십시오. 밥 먹을 때, 식사의 일부로 아주 소량만 드십시오. 배고플 때 집어먹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둘째, 절대 갈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치아가 약하다면 견과류 자체를 줄이고 다른 선택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 번 나눠 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물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견과류를 드신 날은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견과류를 먹었으니 물을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이 정도의 의식만 있어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소변색이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만 관리하셔도 됩니다. 그럼 견과류를 아예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히려 신장에는 더 편한 선택들도 많습니다. 삶은 고구마를 조금,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부드럽게 익힌 채소 반찬, 이런 것들이 신장에는 훨씬 덜 부담을 줍니다. 강한 영양보다 지속 가능한 편안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평생 같이 가야 할 마라톤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절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 예전보다 피로가 오래 가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한 번 더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가장 늦게 오십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꾸신 분들은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선택, 스스로 몸을 덜 지치게 하는 선택 말입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일 남겨주세요. 당신의 신장은 아직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